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2019년 6월 15일 지방직 시험, 오늘이 6월 6일이니까 D-Day 9일이네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언제 들으실지 모르지만 대강 시험 일주일 전에 제가 서비스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마지막까지 어떻게 제대로 보느냐, 바로 그분들이 결국 합격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다고 또 일주일 전에 공부 시작하는 분이 이 강의 듣는다고 합격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결국은 끝까지 차분하게 보는 분이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초조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보실 때 불안해서 또 10년에 한 번 나오는 주제 갖고 막 보실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이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강의는 여러분 특별한 강의는 아니고요. 지방직 5년간 그동안 어떻게 문제가 기출됐는지 기출 주제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또한 출제되지 않은 영역은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 까먹을만 하니까 대표 기출문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OX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미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4월 초에 국가직 시험 대비 자 남부고시 온라인에서 2시간의 라이브 특강을 했었는데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었죠. 거기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번 국가직 시험은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이라는 긴장된 상황에서 그렇게 쉬웠지만 또 만점 받는 것은 쉽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차분하게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기출문제로 재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방직과 서울시는 이런 식으로 정리할 거고요. 사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또 여러분 지방직 보러 가는 분도 계시고 서울시 보러 가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여러분 이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지방직 대비 자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목차부터 보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한국사의 바른 이해, 선사시대 및 국가 형성이 있었고요. 두 번째 고대사회, 세 번째 고려, 즉 중세사회, 네 번째 조선 전기 또는 근세사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조선 후기, 즉 근대사회 태동기, 자 여섯 번째 근대사회 전개, 그리고 민족 독립운동기, 현대사회인데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골고루 나오면서 요즘에 근현대사 비중은 한 7문제에서 8문제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놓치지 않고 제대로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데 마무리할 때는 정치사와 문화사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정치사가 한 10문제에서 12문제 나오고 문화사 파트가 한 3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5문제잖아요. 그리고 사회 경제는 나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한번 그런 주제들을 나왔던 주제들을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국사의 바른 이해 파트와 선사시대 및 국가 형성에서 최근 5년간 지방직 시험에서 어떤 게 출제되었는지 주제를 한번 볼까요? 자, 한국사의 바른 이해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10년간으로 넓혀보면 여러분 10년 동안 지방직에서는 한 문제 나왔어요.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뻔히 여러분 자 사시로스 역사, 기로스 역사 그거 구별해 보는 문제고요. 올해 2019년에 나왔던 경찰 1차 문제에 자 기로스 역사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 파트는 한 문제가 꼭 나오죠. 일단은 작년에 2018년에 선사시대 관련 문제 한 문제 나왔어요. 2017년 또 한 번 나왔습니다. 2016년과 2014년에 신석기만 물어보는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고조선 관련 문제 한 번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17년 부여와 고구려를 물어봤던 문제, 그 다음에 2017년 하반기에는 고구려만 물어봤던 문제, 그리고 2014년에 부여와 사만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주제들 뻔하죠. 선사시대는 이게 어느 시대인가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대표 유물, 대표 유적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고조선 관련 문제는 여러분 올해 유난히 작년부터 올해 굉장히 꼼꼼하게 나오고 있는 추세니까 지방직 문제만 보지 마시고 작년과 올해 고조선 관련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9급 7급 문제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기 국가는 늘 뻔해요. 여긴 절대 쓰시면 안 돼요. 특별한 거 보지 말고 자 삼국지 위서 동의제에 나오는 중요한 기본 개념만 그동안 공부했던 것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입니다. 2017년 문제였죠? 한반도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답은 여러분 1번이었어요. 여러분 여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해설하고 그러는 강의는 아닙니다. 빨리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대로 나오진 않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제가 있었구나. 마지막까지 감각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의외로 이 문제를 많이 틀으셨어요. 왜? 여러분 끝에 가서 정리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먹도끼
쓴배찌르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주먹도끼는 연천 전공리가 처음 발견됐었고요. 자, 전기고 그 다음에 주먹찌르개와 쓴배찌르기가 있는데 주먹찌르개는 언제? 구석기 전기고 쓴배찌르개는 구석기 후기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한번 마무리할 때 이거 시간 많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 강의를 제가 오늘이 이제 자 목요일이니까 자 금요일에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 이제 이 강의를 언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분 8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자 조금씩 정리하셔야 되는 것도 방법이고 하루에 그냥 오전에 한 4시간 동안 정리하는 것도 방법인데 선사시 때 이렇게 오래 투자하시면 안 돼요. 한 10분 정도 다시 한번 전기냐 후기냐 구석기 돌 발달 과정 그 다음에 신석기 청동기 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자 개념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4번 자 청동기 비파형 동검 자 기타 민무이토기 뭐 여러분 미송이토기, 붉은 간토기, 반달욕칼, 홈자기 같은 자 이런 도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초기국가와 관련되어서 이런 식의 삼국지 위서 동의전의 사료가 나와서 자 부여인지 고구려인지 물어보는 문제였잖아요. 가는 옷은 흰색을 숭상하고 흰배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돋보와 바지 입고 가죽시 신었다. 부여였었고요. 부여와 다른 별종이지만 말이나 풍속 따위는 부여와 많이 같지만 기지나 옷차림이 다르다. 이거는 고구려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자 1번 민며느리죄는 옥저고요. 자 소도는 사만이고 남의 물건 훔쳤을 때 일체 12법을 부여도 해당되고 고구려도 해당되는데 이건 뭐 부여니까 답은 3번이었고요. 당공, 과마, 반어피는 동의 특징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삼국지 위서 동의전과 관계되어서 초기국가 부여 고구려 옥주동의 마한진한 변환의 기본 개념만 확실하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동안 5년간 출제되지 않은 주제를 한 번 더 볼까요? 자 두두두두두두 즐겁게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자 동해 옥적 그래 여러분 아까 사만도 잠깐 나왔지만 이건 좀 나왔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안 나왔다고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구석기 청동기의 사회 모습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이 의외로 많이 안 나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고조선과 관계되어서 다시 한번 고조선 발전 과정, 그 다음에 당군 건국 이야기, 즉 신화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헷갈리는 주요 기출 OX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주제였었죠. 여러분 삼국지 동의전에 기록된 위락에 따르면 연나라가 강성해져 스스로 왕을 칭하자 조선호가 왕을 자칭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여러분 어쨌든 중국 위락에 의하면 자 OX, X였었죠. 자 뭐였습니까? 위락에 의하면 기원전 4세기 전에 조선은 왕을 칭하기 시작했다. 왕이 있었다. 즉 자 고조선은 연맹왕으로서 갔다라는 얘기였었잖아요. 다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고조선은 요서 지방을 경계로 대립했던 연나라의 이딴 공격으로 멸망했다. OX? 네, X죠. 연나라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한나라에 의해서 한 무지의 침입으로 결국 망하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상공유사에는 고조선의 건국연도가 여고동시로 기록되어 있다. 자, 되게 중요한 얘기죠. 여고동시란 중국과 거의 같은 역사를 갖고 있다. 즉 상공유사는 충렬왕 때 만들었고요. 민족 순환 시기에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강조하려고 우리는 중국과 대등에 바로 여러분 중국의 자 같은 역사, 그래서 여고동시라는 표현. 자, 중국과 거의 같은 역사를 갖고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다시 4번.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국가직 때도 얘기했었는데 요거 그대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많은 분이 틀리셨죠. 자, 당군 신화가 기록된 책으로는 동국 이상국집, 지향욱이 세종실록 시리즈는 있다. 자, 아닌 거 뭐였다? 동국 이상국집 또는 이규보의 동묘왕편은 자, 당군 신화가 기록되지 않고 고구려 건국 신화가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그러면 다시 한번 당군 신화와 관련된 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자 최초로 고조선을 언급한 중국 문헌은 자 중국의 관자이다. 맞습니다. 요거 올해 자 경찰 1차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당군 신화 관련 책은 상공유사, 지향운기,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동국여지, 승남은 당군 신화가 기록된 책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당군조선 또는 고조선이 있었다라는 팩트를 기록한 책으로 중국은 관자, 위락, 산해경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동국통갑, 그 다음에 표제음죽 동국사라, 동국역대 총목, 그 다음에 동사, 자
이종의 동사예요. 자, 안전복의 동사강 뭐 해동 역사 같은 책이 있는데 이런 역사책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되는데 너무 길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일주일 남았잖아요. 또는 여러분 어떤 분은 시험 전날 이 강의를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자 단군 신화가 기록된 책, 고조선이 언급된 책 요 정도만 가볍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자 주제를 보겠습니다. 아, 여기 6번 있군요. 6번, 7번 있네요. 미안해요. 자,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낸 나라는 다른 음약을 침범하면 체카로겠고 노비, 소, 말로 배상했다. 자, 동해 무천이었고요. 동해 같은 경우는 자, 벌써 다른 음락을 침범하면 체카록에서 손해배상해줬으니까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7번째 볼까요? 옥조는 고구려 같이 부여족의 한 관리였지만 풍속은 좀 달랐고 옥조는 민며느리제. 남성 중심의 여성의 노동력이 팔려가는 거였었잖아요. OX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가볍게 정리하십시오. 여기서 복습하실 때 초기 국가 지금 이 파트에서 여러분 자 공부하실 때는 한 20분만 보세요. 더 길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19문제도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고대사회 볼까? 여기는 물방 고기반이에요. 정말 잘 나오는데 최근 5년간 출제 주제 다시 한번 볼게요. 고구려 발전과정 나왔습니다. 백제 성왕 그리고 무령왕 나왔고요. 신라 발전과정 그 다음에 자 금성문 나왔고 그럼 금성문이 그동안 좀 덜 나왔었어요. 삼국의 정치제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제도사 통일신라 발해 제도사 한 번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크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백제 제도사 그 다음에 삼국 발전과정 그래서 결국 뭐냐면 고구려 발전과정 뭐 신라 발전과정 백제 발전과정은 따로 보지 말고 2세부터 7세기 저희가 봤던 도표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신라 하대상황 그럼 또 중대가 나오는 거예요. 장보고 그리고 발해와 관련되어서 여러분 자 2017년, 2015년, 2014년 세 번 나왔는데 이건 뭐 늘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경제 파트는 민정문서가 나왔어요. 3번 나왔네요. 그리고 육두품 그리고 징골 이것도 여러분 지방직뿐만 아니라 국가직 7급에서 나왔던 주제잖아요. 이건 주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문화사에서 선종 관련 문화유산 뭐야 쌍봉사, 철감선사, 부도 같은 거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추목탑 선덕령 때 자장에 의해서 세워진 자 호국불교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스님 의상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런 주제와 관계해서 다시 한번 2세부터 7세기 도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라사의 상대, 중대, 하대 자 특히 중대, 하대 꼭 구별하시고 그리고 발해 4명의 왕 누구였어요? 고왕, 무왕, 자 문왕, 선왕 4명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거와 관련되어서 자 대표 문제 자 2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자 이 문제였죠. 2018년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분이 틀리셨던 문제예요. 조금 난도가 지방직 시험이 여러분 작년에 난이도 중상이었고요. 자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또는 여러분 그거보다는 조금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긴장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십시오. 자 문무왕이 왕위에 올랐다. 자 언제 661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신라가 기벌포에서 당나라의 수군을 격파했다. 여러분 이게 삼국통일의 마지막 싸움이었죠. 그래서 바로 676년 싸움이에요. 그러면 661년부터 676년 요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 자 신라가 안승을 고구려 왕에 자 고구려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전개됐을 때 자 안승은 고구려 부흥운동 전개하다가 고구려 배신하고 신라로 망명했으니까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 땅에 계림대도독부 또는 계림도독부 663년에 두었으니까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 디귿과 리을은 디귿은 자 문무왕이 왕위에 올라가기 전이었고 그 다음에 자 보장왕이 요동 지역에서 고구려 부운동은 자 뭐였어요? 신라가 삼국을 완벽하게 통일한 676년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7세기 삼국 통일 과정 다시 한번 보시고 유난히 2018년에는 7세기가 키워드였습니다. 올해도 뭐 지금 뭐 국가직 시험에서는 안 나왔지만 지방직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하니까 어떠한 주제가 나왔는지 작년에 다른 직렬에 나왔던 7세기 관련 문제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4번 문제 볼까요? 자, 미츠치 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오르고 서 2017년 하반기 문제였죠. 왕 몇 년에 탈소 놀이사치계가 일본에 불교를 전해줬다니까 놀이사치계 어느 왕 때였습니까? 예, 성왕 때였잖아요. 그럼 성왕의 업적은 뭐예요? 자, 불교를 공인했다. 이거는 자, 이왕 아니었죠? 침류왕이었고요.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바로 이 부분이었잖아요. 나머지 3번, 4번은 보지 않을 거예요. 왜? 가볍게 보시고 이대로 나오지 않죠.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 이런 주제구나. 다시 감각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자, 그러면 그동안 5년간 자, 나오지 않았던 주제 뭐였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일단 대표스님 원효가 안 나왔어요. 원효 의상 기억해 두시고요. 신라와 고구려의 특정왕, 특히 광개토대왕이 여러분 지방직에서 그동안 원효가 안 나왔어요. 장수왕도 마찬가지. 신라의 그 유명한 법흥왕, 진흥왕, 통일신라 중대, 신문왕 이런 왕들이 안 나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죠. 그 다음에 삼국 문화 중에 여러분 고분 관련 문해가 그동안 여러분 너무 5년 동안 지방직에서 안 나왔어요. 고분. 고대 문화는 고분입니다. 고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우리 문화 1번 전파 가볍게 보세요. 자, 우리가 소위 삼국시대 때 아스카 문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떤 문화를 갖다 줬고, 자, 통일신라 때 자, 학고 문화, 그래서 어떤 문화 갔는지 간단하게만 보십시오. 너무 길게 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자, 헷갈리는 OX 6개씩 정리했는데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개씩 정리했네요. 7개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볼까요? 자, 광개토대왕은 신라 내무랑의 요청에 의해서 신라의 추모라 왜구를 격퇴시켰다. 자, OX 옵니다. 자, 두 번째 광개토대왕과 관계돼서 광개토대왕 중요해요. 다시 한번 광개토대왕 비문 여러분 광개토대왕과 관련된 내용들 파악해 두십시오. 자, 2번 중국의 제도를 채택하고 국호를 사로국에서 신라로 왕호를 왕으로 바꾼 자, 왕 때 이사부로 하여금 우상국 정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지중왕이었죠. 그래서 지중왕의 자, 하나 정책이었고 맞습니다. 자, 세 번째 김훈들의 난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한 왕은 독서 삼국가를 실시하여 유교 교육을 강화하게 됐다. 자, OX X죠. 자, 누구야 여러분? 김훈들의 난 무조건 흠들의 난 신문왕이고 독서 삼국가 원성왕이니까 앞뒤가 틀렸잖아요. 자, OX X였습니다. 신문왕도 중요합니다. 자, 만파식저, 김문들의 난, 여러분, 자, 가문사지 삼지석탑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십시오. 자, 발의 정효공주묘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모주림 천정 구조가 고구려의 고분과 닮았다. 문왕에는 4명의 딸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정효공주와 정예공주 기억하라. 자, 그러면 굴식 돌방 무덤, 모주림 천정 구조, 고구려 고분 이거는 정효 무덤이 아니죠. 정예 무덤이죠. 정예공주. 그러면 정효공주 무덤 뭐야? 벽돌 무덤이고 당해영량 받았고 12명의 인물도가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자, 정혜와 정효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5번. 자,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은 봉토 주위를 둘레돌로 두르고 12진상을 조각했다. 자, 여러분. 신라는 4세기에서 6세기. 자, 삼국시대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 맞죠? 그러나 무덤 주위에 봉토 또는 자, 무덤 주위에 둘레돌 호속을 두르고 12지상은 통일신라 때였고요. 통일신라 들어가면 돌무지 덧널 무덤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쨌든 OX X입니다. 자, 6번 볼까요? 무예가 라는 노래를 퍼뜨렸고 무지몽매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 이름 즉 나무 가겠습니다. 아미탑을 나무 아미탑을 불렀던 승려는 원효고요. 원효가 쓴 책은 신문화쟁론, 대승기 식론서, 금강산맥론론 맞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원효의 화쟁사상 자 여러분 일심사상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옵니다. 자 원효는 화쟁의 논리 화쟁이란 종파통합이죠. 그래서 자 어떤 대립을 없애고 화합하려고 했었고요. 특히 중간파와 유식파, 뭐 중간파는 부종론, 유식파의 근종론 다 필요 없고 인도의 자 대승불교의 양대 상맥이었던 중간사상과 유식사상의 대립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던 이게 바로 원효의 자 화쟁사상이었습니다. 대승기 신론서에서 얘기했죠. 자 OX 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대사의 2세부터 7세기 여러분 정치사 한 번 더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자 신라 상대 중대 하대 특히 중대와 하대 자 변화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통일신라 여러분 자 중대 상황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해 4명의 왕 그리고 강조했던 자 여기
자, 문화사 파트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원효, 의상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강의 특징은 여러분의 집중도가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고대사에 정리해 놓고 잠깐 쉬었다가 자, 고르로 들어가겠습니다.